안녕하세요. 구해주 빌딩의 이팀장 시공조의 김지환. 구해주 빌딩의 배정환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요 어디를 분석해 볼 거냐면 상수역을 분석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신청자분의 이제 정보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 마포구의 디자인 회사 대표님이신데 이 상수역 근처에서 좀 사옥을 사용하실 건물을 좀 희망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금액대는 40억에서 60억대 건물을 매수하셔서 전체 사옥으로 쓸 이제 건물을 찾고 있다. 근데 뭐 리모델링이 될지 신축이 될지는 이제 건물을 봐서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상수역이라는 곳의 상권부터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여기 상권이 어떻게 될까요, 회장님? 상수역은 이제 마포구에 위치해 있고 6호선입니다. 홍대 있고 후문하고 상당히 가까워요. 그래서 그 상수역에서 내리면 위에 쪽으로는 홍대 상권으로 이어지고 또 아래쪽으로는 이제 한마르트 최근에 좀 많이 핫해진 한마르트 상권으로 이제 좀 접근성이 되게 좋습니다. 네. 첫 번째 건물은 어떤 건물일까요? 55억 메인길 초입의 올근생 매물입니다. 대지 면적 43.11평, 연면적 97.39평, 건폐율 59.24%, 용적률 225.94%. 지하는 없고요. 지상 5층입니다.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매매가는 55억, 평당가는 1.2억입니다. 네. 자, 이 건물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상수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했어요. 네. 상당히 거리적으로 가깝고요. 18년도에 다가구에서 근생으로 용도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용적률은 25%, 10평 정도 혜택을 받고요. 네. 엘리베이터는 현재 없습니다. 주차는 한 3대 정도 가능하고 현재 그 무단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데 1층 뒤편에 약 5평 정도 이게 판넬로 무단 증축이 적발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어떤 식으로 대표님 밸류업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눈에 띄는 게 26%의 용적률 혜택을 받다는 부분이 눈에 띄고요. 네. 15년도에 한 번 매매가 있었어요. 그리고 18년도에 다가구에서 근생으로 용도 변경이 네. 있어요. 결과적으로 요거를 요번에 사시는 분은 리모델링을 하셔야 돼요. 저는 눈에 보이는 공사를 실행을 하셔서 월세를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55억입니다. 근데 지하가 없어요. 네. 연면적은 97.39평 100평이라고 할게요. 엘리베이터 넣는 리모델링 하면은 제가 보기엔 9억에서 10억 들어가거든요. 취득세, 기타 잡비 부수적인 비용 뭐 5억만 들어간다고 볼게요. 그건 70억의 원가세요. 그러면은 리모델링 후에는 월세가 1,800에서 2,000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100평에서 2천만 원 나와주려면 언뜻 공용부위까지 합쳐서 NI가 20만 원 나와줘야 되는데 나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저희 사례하고 바로 옆에 떨어져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조금 더 메인길에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NI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평균 20만 원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저층부는 2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나오겠지만 상층부가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평균적으로 제가 높게 잡아도 한 16만 원, 17만 원 그렇게 됐을 때 한 100평 가정하면 1600에서 1700 정도까지는 이게 이제 최대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건물은 55억이고 앞정가는 66억이었어요. 토지 사이즈는 배 차이가 나는데 매매가는 10억밖에 차이가 안 나요. 평당가는 거의 2배 차이 나요. 제가 보기에는 비교적 앞전에서 검토해드렸던 게 훨씬 더 좋은 매물이고 요 매물은 지금에서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투자 대비 월세 수익을 안정적으로 갖추고 가시기 어렵습니다. 리모델링을 해도요. 만약에 이 건물을 밸류업 한다고 하면 이후에 시세 차익을 그래도 예상해 본다면 어떨까요? 55억에 매수를 하셔서 네. 공사비에 특세 등 뭐 이런 비용들을 들이게 되면은 15억에서 20억 정도가 더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투자금이 7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을 거의 80억 이상의 매각을 하신다 해도 네. 사실 시세 차익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거를 매수하시는 분도 수익률이 나와줘야지 매수를 하실 텐데 3%도 안 되는 수익률이 이제 맞춰지거든요. 80억 이상을 주고 이게 매수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나 매수하겠다 한다면 실투자금은 대략 어느 정도 실투자금 나와요? 55억에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요 취득세 뭐 등기 비용 이렇게 해서 2억 한 5, 6천 정도 그렇게 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중개수수료 또 한 5천만 원 정도 나가시게 되니까 3억 가량이 이제 필요 경비로 나가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대출은 한 40억 가량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현금 투자액은 20억 정도 이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건물은 어떤 건물일까요? 28억 초역세권에 매가가 저렴한 근생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 36평, 연면적 59.68평, 건폐율 58.03%, 용적률 114.48%,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이고요. 네.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매매가는 28억, 평당가는 7,700만 원입니다.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상수역 도보 1분도 안 걸리는 초역세권에 오.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1년 12월에 주택에서 근생으로 변경이 완료돼서 준비가 되셨고요. 네. 건폐율은 약 10% 정도, 한 4평 정도 혜택 보셨어요. 그리고 용적률은 135.52%, 그러니까 많이 남으셨습니다. 엘리베이터 없고요. 주차 안 됩니다. 되게 좁은 골목에 위치해 있어요. 네.
대표님 어떤가요? 어떤 식으로 밸류업 방향이 좀 보이시나요? 전형적인 주택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에 이제 리모델링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지하가 있어서 다행이네라고 하고 봤는데 했는데? 지하도 전형적인 내력벽의 주택 반지하고요. 이거를 근생으로 활용 가치가 전혀 없어요. 이 건물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맞고요. 새로 지었을 때는 리즈 면적이 36평에 3종이면 건폐율은 50%고 건면적은 18평으로 되고 사선 제한도 많이는 아닌데 꽤 받습니다. 3종으로서의 용적률을 다 못 찾을 것 같아요. 200% 정도? 네. 뭐 4층? 그러면 지상층 면적이 그냥 200% 기준만 보면 72평. 지하를 36평 한도 내에서 최대한 판다 치면은 최종 연면적은 95평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 토지 매입비랑 합쳐지면 39억. 네. 기타 부대 비용 3, 4억 이렇게 들어가겠죠? 40한 3억에서 44억 정도가 투자 원가거든요. 네. 네, 이사님 100평에서 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월세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없는 곳이다 보니까 주거지로 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무실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NI 한 12 정도? 그 정도 측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200만 원 정도. 아. 네. 44억 원가에서 1,200만 원 정도면 마지노사의 수익은 나오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갖고 가시면서 운영을 잘 하셔서 가신다면 저는 뭐 요 자리에 검토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산이 좀 뒷받침 되신다면 그래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첫 번째 사례가 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매수한다 하면 실투자금은 이 건물은 어느 정도나 보면 될까요? 매매 금액이 28억이니까요. 네. 뭐 취득세, 등기 비용, 뭐 중개 수수료 이렇게 다 하면 한 거의 1억 5천 가량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출은 한 20억까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가지고요. 네. 실투자 금액은 한 9억 5천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엑스트 나중에 한다고 했을 때 예상 시세 차익 어떻게 보시나요? 28억에 매수하셔가지고 임차가 한 1,200만 원 정도 맞춰지고 그 이후에 계속 상승이 된다고 하면은 한 5년 후 정도 하신다고 하면은 한 50억 초반 정도에 이제 매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축을 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한 15억 정도 될 것 같아요. 2억 가량 세금을 낸다고 하면은 시세 차익이 12억, 13억 정도 그 정도 보실 것 같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들이나 궁금한 사항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별도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사항들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콘텐츠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건물 투자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누가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죠. 인생 빌딩 찾기 프로젝트가 정확히 어떤 걸까요? 옛날에는요 건축 인허가 받아서 공사 지으면 됐어요. 어떤 형태의 건물을 어떻게 용도로 지으면 되는지도 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민할 것도 많고 시공 프로세스도 너무 복잡해졌어요. 심의도 뭐 한두 가지도 아닙니다. 이 모든 절차들을 일반 건물주께서 밟아 나가실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고금리 시대라 들어지면 들어질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전 회사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드리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는 모든 프로세스 과정 하나하나를 이해하실 때까지 설명드립니다. 납득시켜드리고 결정하실 수 있게 합니다. 덮어놓고 저 믿고 투자하세요. 이게 아닌 거죠. 저 믿고 투자하세요 라고 하는 거가 과연 그렇게 되냐는 거죠.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봐도 건물주가 손해를 보시는 거고 벌어도 건물주가 버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좀 찾아주시나요? 저희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좋은 매물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런 물건들이 이제 발굴이 되면 사업성 검토를 해요. 자금 스케줄을 짜고 밸류업을 했을 때 그 임대차를 맞춰가지고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최저가 금리로 할 수 있게끔 유능하신 지점장님들하고 지금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절세 전문가를 통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맞춤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도와주시는 부분도 클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건물 한번 싹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판단이 몇십억 투자의 어떤 기준이 흔들려 버리는 상황들 너무 무지기수로 많이 받았어요. 일단은 매수 전 검토만 요청하셔도 리스크를 굉장히 줄이실 수 있는데 건축 전문가로서 예상 비용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리스크들 기간들 제가 다 책정을 해드리면 그때 매수 검토하시면 되거든요. 건물 안에를 건물주가 안 보여주셔도 90% 검토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제 역할이 크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 빌딩을 찾아주시고 밸류업을 하게 되면 끝나나요? 구해줘 공실팀에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하고 좀 협업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 빠르게 임대를 마치고요. 세입자 관리까지 지금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빌딩 유지관리 부서를 신설을 해서 그 역량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물 새죠, 바람 생기죠, 간판짜리 지저분하게 만들죠, 원상복구 안 오고 적당히 타협 보고 빠지죠. 자 그럼 1%짜리 건물이 되는 거예요. 오래돼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관리를 안 해서입니다. 결국엔 밸류업도 중요하지만 이 밸류업된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게 계속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보통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컨설팅이라고 해서 비용을 좀 받더라고요. 저희는 컨설팅 비용을 받질 않아요. 투자자분들이 병원의 원장님도 계시고 뭐 로펌에 계시고 다들 저는
머리 좋고 똑똑하신 분이니까 숨길 수 없어요. 저희 구조를 알려드리자면요. 중개팀에서는 중개수수료만 받으면 됩니다. 공사팀은요. 수익률 10%만 나면 돼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같은 저희 건물 안에서 중개팀, 공실팀, 매각팀, 건축사님 위에 계시고 우리 디자인팀 상주에 있으니까 일이 어렵질 않으니 굳이 추가적인 비용도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구조를 갖춰놨습니다. 건물을 찾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혹은 노후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 건물이 혹시 인생 빌딩이 되진 않을까 검증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저희 시공조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